56. 높임말 표현. 자, 드디어 마지막 과예요. 자, 마지막 56과에서는 높임말에 대해서 배울게요. 네, 사실 일본어 높임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도 높임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미리 아시고요. 네, 마음 비우세요. 일본 사람들도 어려운데 외국분들한테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높임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이 확인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완벽하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일본어를 접하면서 높임말이 나왔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이 책을 펴서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차차 익혀가도록 하세요. 자, 우선 높임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존경어가 있고요. 2번 겸양어 1이 있고요. 3번 겸양어 2가 있어요. 겸양어 2는 정중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4번 겸양어 1과 겸양어 2를 합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5번 정령어가 있고요. 6번 미화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5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4번은 겸양어 1과 2를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존경어, 겸양어 1, 겸양어 2, 정령어, 미화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사실 높임말을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3가지로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주류예요. 자, 1번의 존경어라는 것은 뭐뭐 하시다, 계시다, 잡수시다 라는 높임말이에요. 네, 한국에서 주체 높임법이라고 부르죠. 자, 존경어는 상대방, 당신, 청자죠. 나 아니면 제3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높임말이에요. 자, 2번 겸양어 1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받는 사람, 행위를 받는 사람은 청자, 당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화자를, 주어를 낮추는 그런 말이에요. 네, 한국어의 객체 높임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쭙다 라든지 들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3번 겸양어 2는 뭐냐면 청자,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는 상대방,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화자가 말을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겸양어 1과 2를 합한 거죠. 즉, 이야기를 듣는 당신, 청자도 높이고 그 다음 그 행위를 받는 사람, 청자일 수도 있고요.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람도 둘 다 높이는 그런 게 4번이 되죠. 자, 5번 정령어라는 것은 존댓말이에요. 반말이 아니라 뭐뭐 합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말을, 정중한 말을 쓰는 것을 정령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화어. 미화어라는 것은 말을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를 높이는 그런 게 없어요. 말 자체를 좀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높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혼잣말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선 존경어부터 연습을 해봅시다. 자, 존경어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오, 고, 다음에 동사 맞형 아니면 한자어 명사 붙이고 뒤에 니 나르를 붙이면 돼요. 오 뭐뭐니 나르, 고 뭐뭐니 나르라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하면 뭐뭐 하시다 라는 높임말이 돼요. 大統領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大統領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総理はこの旅館をご利用になりました. 총리는 이 료칸을 이용하셨어요. 総理はこの旅館をご利用になりました。 자, 우리 그리고 앞에서 동사의 수동형 배웠었죠? 자, 동사의 수동형과 같은 형태를 존경어로 쓰기도 해요. 네, 수동형 만드는 방법 기억하세요? 1류 동사는 다음에 레르가 붙고 2류 동사는 르를 빼고 라레를 붙이고요. 3류 동사는 고라레르, 사레르죠.
자, 이것들이 전경어로도 쓸 수 있는데요. 전경어로 썼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썼는지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류 동사 같은 경우 수동형과 가능형 똑같은 형태였죠. 네, 이번에 전경어까지 같은 형태가 돼요. 세 가지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같은 동사를 일본에서 배운 오 뭐뭐니 나르, 고 뭐뭐니 나르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일본에서 배우는 라레르 수동형과 같은 형태로 전경어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면 일본에서 배운 오 뭐뭐니 나르, 고 뭐뭐니 나르가 더 높이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말이에요. 藤本さんはそのプレゼントを大変喜ばれた。 후지모토 씨는 그 선물을 대단히 기뻐하셨다. 藤本さんはそのプレゼントを大変喜ばれた。 校長先生はお話を続けられました。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校長先生はお話を続けられました。 자,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견 동사가 존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국어에서도 먹다의 정경어가 잡수시다죠. 네, 먹으시다가 아니죠. 이렇게 완전히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일본어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 배운 거 오고니나르와 2번에서 배운 수동형 형태와 3번에서 배우는 존경동사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높이는 느낌이 있냐면 3번이에요. 네,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게 가장 높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이죠. 오고니나르고요. 2번에 수동형과 같은 형태는 가장 덜 높이는 느낌이 있어요. この映画は先生もご覧になったそうだ。 이 영화는 선생님도 보셨다고 한다. この映画は先生もご覧になったそうだ。 イギリスの首相が来週インチョンにいらっしゃいます。 영국의 수상이 다음 주에 인천에 오세요. イギリスの首相が来週インチョンにいらっしゃいます。 자, 4번에서는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하십시오라는 부탁을 하는 표현을 존경어로 하는 걸 연습할게요. 네, 1번에서 오, 고, 뭐뭐니 나르라는 형태를 배웠죠. 이걸 대형으로 바꿔서 그다사이 붙여도 돼요. 그래서 오, 뭐뭐니 나tte 그다사이 아니면 고, 뭐뭐니 나tte 그다사이 라고 해도 되는데요. 길잖아요. 줄여서 니 나떼를 빼서 써요. 그래서 오, 뭐뭐 그다사이, 고, 뭐뭐 그다사이 이런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3번에서 다른 형태가 되는 존경동사들을 봤잖아요. 이것들은 이 존경동사 자체가 높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걸 대형으로 바꿔서 그다사이만 붙이면 돼요. 자, 그런데 존경동사 자체가 뭐뭐니 나르라는 형태를 갖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오이데니 나르라든지 고란니 나르 이것들은 니나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일본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네, 이런 것들은 뭐 오이데 니나떼 그다사이라고 해도 되지만 니나떼 생략해서 오이데 그다사이. 고란 니나떼 그다사이. 니나떼 빼고 고란 그다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ぜひこちらにお泊まりください。 꼭 여기에 묵으십시오. ぜひこちらにお泊まりください。 添付ファイルをご確認ください。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添付ファイルをご確認ください。 자, 그리고 명사나 형용사, 또 간혹 부사도 쓸 때가 있는데요. 그 명사나, 주로는 명사예요. 네, 명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단어들 앞에 오나 고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접두어를 배울 때 단어 앞에 오나 고를 붙여서 단어를 꾸며준다라는 걸 연습했었죠.
단어 앞에 오나 고를 붙이는 것은 전경어로 쓸 수도 있고요. 겸양어도 쓸 수도 있고요. 미화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전경어, 높이는 걸로 연습할게요. 자, 2번에서는 겸양어 1을 연습할게요. 겸양어 1은 행위를 받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자, 1번에서 오, 고, 그 다음에 동사 마시온 마스 뺀 거나 아니면 한자어, 그 다음에 스르. 자, 1번의 존경어는 오, 고, 니나르였죠. 겸양어 1은 스르가 붙어요. 先生にご住所をお聞きした。 선생님께 주소를 여쭈었다. 先生にご住所をお聞きした。杉山さんに경주をご案内しました。 스기야마 씨에게 경주를 안내해드렸습니다. 杉山さんに경주をご案内しました。 자, 우리 1번 존경어에서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존경 동사들이 있다는 거 배웠었죠. 겸양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완전히 형태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죠. 자, 존경어랑 똑같이 겸양어 1도 오고 스르라는 형태와 또 완전히 다른 형태가 있는 겸양어 동사가 있을 때는 이 겸양 동사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 더 공손한 말이 돼요. 校長先生にそう申し上げた。 교장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 올렸어. 校長先生にそう申し上げた。 明日伺います。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明日伺います。 자, 단어 앞에 오고를 붙여서 단어를 꾸며준다고 했죠. 자, 존경어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겸양어 1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어로 쓰였는지 아니면 겸양어 1로 쓰였는지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社長からご連絡をいただいた。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社長からご連絡をいただいた。 社長にご連絡を差し上げた。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다. 社長にご連絡を差し上げた。 社長にご連絡した。 사장님께 연락드렸다. 社長にご連絡した。 자, 3번에서는 겸양어 2를 배울게요. 겸양어 2는 청자,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죠.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공손하게 말을 하는 건데요. 자, 겸양어 2는 활용 형태는 따로 없어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겸양 동사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それでは遠慮なくいただきます。 그럼 사양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それでは遠慮なくいただきます。 松井と申します。 맛주이라고 합니다. 松井と申します。 자, 4번에서는 겸양어 1과 겸양어 2를 합한 표현을 배울게요. 자, 겸양어 2를 만드는 방법이 오고 스르였죠. 자, 그리고 겸양어 2에서 스르는 이따스라고 해요. 그래서 겸양어 1인 오고 스르의 스르를 겸양어 2인 이따스로 바꿔서 오 뭐뭐 이따스, 고 뭐뭐 이따스라고 하면 겸양어 1과 2를 합할 수 있어요. 자, 겸양어 1은 행위를 받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겸양어 2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 당신을 높이는 말이죠. 그래서 겸양어 1과 겸양어 2를 합하면 행위를 받는 사람도 높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도 높이게 되는 거죠.
물론 행위 받는 사람이 청자일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番号をお呼びいたします。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番号をお呼びいたします。利用方法をご説明いたします。 이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利用方法をご説明いたします。 자, 겸양어 1과 겸양어 2. 잘 구별이 안 되시죠?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5번에서 겸양어 1과 겸양어 2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誰を案内しましたか？ 누구를 안내했습니까? 誰を案内しましたか？ 岩崎さんをご案内しました。 이와사키 씨를 안내해 드렸어요. 岩崎さんをご案内しました。岩崎さんを案内いたしました。 이와사키 씨를 안내했습니다. 岩崎さんを案内いたしました。岩崎さんをご案内いたしました。 이와사키 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岩崎さんをご案内いたしました。 자, 이와사키さんを ご案内しました 라는 문장은 겸양어 1이죠. 고, 뭐뭐, 스르죠. 그래서 이때는 행위를 받는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장에서 안내하다라는 행위를 받는 사람은 이와사키 씨죠. 그래서 고안나이시마시다에서 높이는 것은 이와사키 씨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와사키さんを 안나이 이타시마시다. 자, 이타스는 겸양어 2예요. 자, 지금 이와사키さんを 안나이 이타시마시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선생님이죠. 그래서 안나이 이타시마시다라는 말은 선생님을 높이기 위한 말이에요. 이와사키 씨를 높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겸양어 1과 겸양어 2를 합한 것. 이와사키さんを 고안나이 이타시마시다 라고 하면 행위를 받는 사람인 이와사키 씨도 높이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선생님도 높이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6번에서는 정령어를 연습하는데요. 정령어는 그냥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데스, 뭐뭐 마스 라는 게 정령어가 됩니다. 반말이 아닌 존댓말이죠. 자, 그 외에 뭐뭐데 고자이마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데 고자이마스는 뭐뭐 데스를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青い方が表側でございます。 파란 쪽이 앞면입니다. 青い方が表側でございます。こちらのお部屋は大変静かでございます。 이 방은 대단히 조용합니다. こちらのお部屋は大変静かでございます。 자, 7번에서 미화어를 배우는데요. 미화어라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예쁘게 하는 거, 예쁘게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혼잣말에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오, 고를 붙이는 걸 많이 썼는데요. 요즘 점점 더 잘 안 쓰게 돼가고 있긴 해요. お花がきれいに咲いた。 꽃이 예쁘게 피었어. お花がきれいに咲いた。お土産にお酒を買っていきましょう。 선물로 술을 사갑시다. お土産にお酒を買っていきましょう。 자, 높임말의 사용법이 한국어랑 일본어가 조금 달라서 마지막에 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는 당신, 상대방을, 청자를 무조건 높이죠. 이거는 한국어도 일본어도 똑같아요. 日本語がお分かりになりますか？ 일본어를 이해하십니까? 日本語がお分かりになりますか？
明日の集まりに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 내일 모임에는 오십니까? 明日の集まりに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 자, 그런데 제3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청자, 당신에 가까운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높이고 안 높이고가 결정돼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일본어의 높임말이. 자, 예를 볼게요. 574쪽 네, 가운데 회색 박스 안에 있는 예문을 보세요. 아버지의 친구에게 라고 했죠. 치치가 아스 으카가이마스. 네, 아버지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화자와 그 상대방이 아버지의 친구죠. 자, 아버지의 친구란 나랑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랑 아버지의 친구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누구에게 더 가깝죠? 네, 내 가족이니까 나에게 더 가깝죠. 그러면 아버지를 높이면 안 돼요. 만약에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 집에 계세요? 라고 물어본 상황이라면 아니요, 아버지는 지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돼요. 네, 한국어로는 안 되죠. 한국어로는 아버지가 지금 안 계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일본어에서는 아버지는 나한테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보세요. 친구인 마키의 어머니랑 대화하는 거예요. 마키さんは 今 いらっしゃいますか? 마키 씨는 지금 계십니까? 네. 자, 나와 마키さん의 친구의 엄마 사이에서 친구는 누구에게 더 가깝죠? 네, 친구 엄마에 더 가깝죠. 가족이니까. 그러면 아무리 반말 쓰는 친구라 해도 그 친구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마키 씨, 상이라는 말도 붙이고요. 그리고 계십니까? 라고 해야 돼요. 한국어로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기노시타 사장님을 찾는 손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사에 근무하는데 손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 손님이 기노시타 사장님 계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사장님이 안 계세요. 그런 경우에서 노치호도 기노시타가 오덴와 이타시마스. 자, 노치호도는 나중에, 좀 공손한 말이에요. 나중에 기노시타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이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높이게 되니까. 네, 지금 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사장님은 내 쪽에 가까운 사람이죠. 낮춰야 돼요.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노시타가 사장님이라는 말도 안 쓰고요. 그 다음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국어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일본어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화제의 인물이 누구에게 더 가까운지,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이고 안 높이고가 결정돼요. (56) 높임말 표현 1단계 핵심 문법 익히기 1. 大統領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大統領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総理はこの旅館をご利用になりました。 총리는 이 료칸을 이용하셨어요. 総理はこの旅館をご利用になりました。藤本さんはそのプレゼントを大変喜ばれた。 후지모토 씨는 그 선물을 대단히 기뻐하셨다. 藤本さんはそのプレゼントを大変喜ばれた。校長先生はお話を続けられました。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校長先生はお話を続けられました。この映画は先生もご覧になったそうだ。 이 영화는 선생님도 보셨다고 한다. この映画は先生もご覧になったそうだ。イギリスの首相が来週インチョンにいらっしゃいます。 영국의 수상이 다음 주에 인천에 오세요. イギリスの首相が
来週インチョンにいらっしゃいます。ぜひこちらにお泊まりください。꼭 여기에 묵으십시오. ぜひこちらにお泊まりください。添付ファイルをご確認ください。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添付ファイルをご確認ください。 2. 先生にご住所をお聞きした。 선생님께 주소를 여쭈었다. 先生にご住所をお聞きした。杉山さんに경주をご案内しました。 스기야마 씨에게 경주를 안내해드렸습니다. 杉山さんに경주をご案内しました。校長先生にそう申し上げた。 교장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 올렸어. 校長先生にそう申し上げた。明日伺います。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明日伺います。社長からご連絡をいただいた。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社長からご連絡をいただいた。社長にご連絡を差し上げた。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다. 社長にご連絡を差し上げた。社長にご連絡した。 사장님께 연락드렸다. 社長にご連絡した。 3. それでは遠慮なくいただきます。 그럼 사양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それでは遠慮なくいただきます。松井と申します。 맛주이라고 합니다. 松井と申します。 4. 番号をお呼びいたします。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番号をお呼びいたします。 利用方法をご説明いたします。 이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利用方法をご説明いたします。 5. 誰を案内しましたか？ 누구를 안내했습니까? 誰を案内しましたか？ 岩崎さんをご案内しました。 이와사키 씨를 안내해 드렸어요. 岩崎さんをご案内しました。 岩崎さんを案内いたしました。 이와사키 씨를 안내했습니다. 岩崎さんを案内いたしました。 岩崎さんをご案内いたしました。 이와사키 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岩崎さんをご案内いたしました。 6. 青い方が表側でございます。 파란 쪽이 앞면입니다. 青い方が表側でございます。 こちらのお部屋は大変静かでございます。 이 방은 대단히 조용합니다. こちらのお部屋は大変静かでございます。 7. お花がきれいに咲いた。 꽃이 예쁘게 피었어. お花がきれいに咲いた。 お土産にお酒を買っていきましょう。 선물로 술을 사갑시다. お土産にお酒を買っていきましょう。 8. 日本語がお分かりになりますか？ 일본어를 이해하십니까? 日本語がお分かりになりますか？明日の集まりに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 내일 모임에는 오십니까? 明日の集まりに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 장문 도전하기. 昨日はお宅にご招待して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緊張して伺いましたが、菊池様と奥様が
温かく迎えてくださったおかげで、緊張もすぐに解けました。奥様のおいしい手料理とお酒、皆様との楽しい会話で、とても楽しい一日を過ご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まりに居心地が良くて、つい遅くまで長居をしてしまい、ご迷惑をおかけした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ております。またお目にかかれる日を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まずは取り急ぎお礼まで。